다이어트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실패 없이 살 빼는 법 오늘 제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마다 새로운 다이어트를 하니까 네. 구독자님들이 댓글로 진짜 다이어트를 많이 추천해 주세요. 근데 뭐 사람마다 맞는 다이어트가 또 따로 있나요? 따로 있죠. 예. 모두가 똑같은 걸 먹으면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네요. 그렇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그리고 내 상황에 맞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바쁜 스케줄인데 또 나는 밤에 일하는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서 똑같이 할 수 없죠. 맞네요. 다이어트를 또 많이 해보셨잖아요. 맞아요. 어떠세요? 샴토끼 다이어트라고 달걀 2개, 토스트 1점? 뭐 이런 식으로만 먹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다이어트 할 때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감량도 안 되고 화가 너무 많이 나고 그게 화가 나면 보상 심리가 크다니까. 그러니까요. 무조건 보상 심리 없어야 돼. 제가 자연식물식 다이어트라고 채식주의랑은 조금 별개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냥 신선한 것들을 먹는 그런 다이어트 있었는데 내용은 괜찮아요. 그거는 되게 기분도 좋고 좀 되게 괜찮더라고요. 네, 그런 네. 식으로 제 체질에도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렇죠. 유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또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유행하는 다이어트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렇네요. 이렇게 또 돌아다니는데 이제 내가 선택하는 거죠. 회전 초밥집 가서 맞죠. 음식 너무 많죠. 맞죠. 근데 내가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싼 거만 먹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다이어트를 얘기해도 본인이 할 수 없다면. 맞아요. 그래서 경험은 필요한데 너무 오랫동안 찾아만 다니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가 유행 따라 너무 많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각각의 원리가 다 따로 있으니까 그 대표적인 게 아이유 다이어트. 네, 맞아요. 아침에 사과 1개, 점심에 찐고구마 2개, 저녁 식사는 단백질 쉐이크. 네네. 뭐 섬유질도 있고 비타민, 양질의 탄수화물, 단백질을 고루 챙겨 먹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일단 양이 너무 적어요. 영양적으로는 배고팠어요. 불균형이고 800kcal 이하 정도 먹는 초절식이 장기간 지속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그럼부터 거예요. 혈당 혈당을 올라가고, 그래서 저열량 식사를 하더라도 그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저열량이 돼야지 네네. 그걸 빼고 주면 끊임없이 원한다.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오래 할 수 있는 다이어트법은 사실 아니고 다음에도 또 해야지라는 생각은 아이유 씨도 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다시는 안 한다라는 표현이 더 맞아요. 맞을 거예요. 얼마 전에 유퀴즈 나오셔서 아이유님이 직접 아이유다 자기는 이제 안 한다. 정말 급할 때 컴백 전에 잠깐 했던 건데 그게 너무 유명해졌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때는 가능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쵸, 걸 그쵸. 벌써 느끼고 계시죠. 맞아요. 그죠? 그리고 뭐 또 하나는 체지방만 따로 쏙 빼준다는 다이어트법이 한동안 유행했었던 게 호르몬 다이어트라고 있었어요. 그래요? HCG 다이어트라고 임신했을 때 생기는 호르몬 이름이에요, 이게.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 태아한테 음식을 많이 줘야 되니까 엄마 몸속에 있는 지방이라도 이 쪼개가지고 태아한테 주려고 하니까 지방 분해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네. 문제는 본인이 이제 집에서 주사를 진짜요? 인슐린 주사 맞는 것처럼 이제 피하에다가 배 잡아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아이유 다이어트보다도 더 적게 먹어야 돼요. 하루에 500kcal 먹어야 돼요. 그래? 네. 그리고 저탄고지 다이어트. 요즘 진짜 유행이에요. 네. 지방을 제대로 좋은 걸 먹어서 포만감을 느껴라. 그리고 탄수화물 적게 먹어라. 네. 그럼 이 얘기는 탄수화물 줄이는 또 하나의 방법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고지보다 저탄이 더 주인 그죠. 거죠. 네, 그래서 저탄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 기름 많이 먹어도 돼. 대신 탄수화물은 좀 양보할래? 이 개념에서의 타협 지점이 저탄고지예요. 지방 먹어서 지방 되는 게 아니고 탄수화물 먹어서 남아도는 게 지방 된 게 혈관에 낀 게 더 나쁘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먹는 탄수화물 줄이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쵸. 예. 일단 뇌는 탄수화물만 에너지원으로 쓰니까 포도당 안 들어오면은 뇌는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너 왜 탄수화물 안 먹어? 계속 요구하게 되니까 당이 당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뇌는 즐거운데 몸이 힘들죠. 대신에 우리가 밖에서 먹는 모든 음식은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탄수화물 위주가 많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맞아요. 채소나 식이섬유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지 않고는 나는 탄수화물 많이 먹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가 맞고, 저탄고지 식단이 지방 섭취 비율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포화지방산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니까 또 영양이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으로. 그죠. 과학적으로 입증된 식단이 뭐가 좋으냐 하면은 탄수화물 55에서 60%, 단백질 20에서 25%, 지방 15%인데 탄수화물 6에 단백질 2에 지방이 6
2, 2 정도의 개념을 생각하면 3대 1대 1이에요. 당뇨 환자들이 약을 안 먹고 극복한 사례들을 보면 실제 의사들이 당뇨인데 당뇨약을 안 먹고 있는 사람들 제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했냐고 다 보면 공통점이 밥을 거의 안 먹어요. 탄수화물을. 근데 딱 고기 먹고 채소하고 딱 그렇게 먹어요. 정말 저탄이나 무탄고지의 개념처럼 먹고 있는 게 결국 이 비만 예방은 당뇨를 미리 막는 식단하고 거의 비슷해요. 채소가 충분히 들어가면서 고기를 섭취하는 거. 그리고 뭐든 중요한 게 밤에 안 먹는다는 일단 있어요. 이걸 먹고 움직일 거냐에 대한 자기 물음이 꼭 있어야 돼요. 그 삼겹살 채소 듬뿍 해서 먹고 그 다음에 움직일 거라면 얼마든지 괜찮다. 근데 밥을 한두 그릇에 냉면에 찌개에 다 먹고 그 고기를 먹으면 고기 먹는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밥 먹는데 고기 나왔다. 그거 개념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네. 맛있는 걸 어떻게? 그렇죠. 특히 저탄고지 식단은 당뇨, 고혈압, 지방간 같은 대사증후군 있는 분들은 좀 주의해야 되고 지방이 너무 많아지면 활성산소라고 우리 몸에 노폐물들이 많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또 세포 손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이상하게 온 동네가 아프다. 온 동네가 염증 생겼다 이 뜻이거든요.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심혈관 질환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뭐든 골고루 적게 먹는 게 짱인 것 같아요. 네, 또 다이어트 때문에 다 귀찮으니까 약물로 한번 먹어보자. 그런 분들 있죠. 20년 전에 이런 약물들 많았었어요. 아무리 먹어도 변으로 다 나가게 하는 거. 탄수화물 흡수 줄여준다고 네. 막 가르시니안가 뭐시니까 막 예. 녹차 추출물. 중요한 거는 식욕 억제제 같은 것들을 먹었더니 몸이 건조해지고 마르고 떨리고 불안하고라는 다른 문제를 또 일으켰었잖아요. 결국 내 의지와 다르게 어떤 약이 들어와서 나를 조정하는 거는 오래 버티질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게 호르몬하고 관련을 많이 주기 때문에 갑상선 문제 있거나 아니면 고혈압이나 심혈관 문제 있는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떨리면 안 되겠죠. 그런 분들은 먹어서는 안 되겠죠. 약물을. 저도 솔직히 소신은 있습니다. 이제 유튜버다 보니까 협찬이나 광고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네. 다이어트는 진짜 많이 들어와요. 근데 전 안 해요. 내가 엉터리로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약으로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인드가 있거든요. 철저하시네.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에서 가장 먼저 오는 불편한 증상이 변비예요. 맞아요. 갑자기 적게 먹기 때문에 맞아요, 변 맞아요. 내용물이 없어져요. 맞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다이어트는 탄수화물 줄이는 다이어트니까 맞아요. 변의 내용물은 원래 탄수화물이거든요. 물하고 탄수화물하고 거기 사는 미생물들이에요. 저도 그래서 일주일에 2번밖에 못 가요. 이 장을 크게 늘려서 커지게 해서 변 내용물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변 내용물이 없으면 장이 납작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밥을 한 2공기 먹거나 바나나를 먹고 딱 하면 변 내용물이 많아져서 아주 시원하게 변이 바나나 변 봤다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데 초기에 겪어야 될 거는 변 나빠질 걸 각오하고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이게 장기간 되면 대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렇겠다. 결국은 그걸 아주 적절하게 해서 먹는 게 사실은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럼 선생님 또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격주로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랑 생리가 꼭 겹치더라고요. 맞네요. 근데 저는 생리할 때 다이어트 하면은 살이 많이 안 빠지더라고요. 이게 생리랑 진짜 연관이 있는 건지. 완전 연관이죠. 맞죠? 그래서 일주어터님을 위해서 생리주기 맞춤형 다이어트 처방을 제가 또 진짜요? 준비해왔죠. 인기 많으실 것 같아요, 여성분들한테. 이건 됐고요. 네. 생리주기는 규칙적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2021년 1월 1일 날 생리를 했고 2월 7일 날 했다면 37일 만에 생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월 7일 날 하고 3월 11일 날 했으니까 2월은 28일까지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또 32일 만에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불규칙하다가 맞고 적어도 30일이 넘는 불규칙의 생리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다낭성 난소란 말은 뭐냐면 제대로 된 낭포가 아니라 조그만 낭포만 많고 제대로 배란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30 며칠 만에 하고 불규칙한 사람들이 많아요. 남성 호르몬 지배를 좀 더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나 당분 땡기는 것도 굉장히 많고 당뇨, 비만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주기를 갖고 있다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당분을 많이 먹거나 하는 것들을 정말 안 해야 돼요. 이게 또 생리 주기를 바꿔요. 우리 왜 스트레스 받으시는 여성분들은 이번 달에는 또 안 하고 안 했어. 맞아요. 이런 게 많죠. 맞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올리고 당분을 먹어도 똑같이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당을 조절하거든. 똑같네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만들 기회가 줄어져요. 그래서 생리통은 가볍게 있다 그랬고 생리기간이 7일 이상이라 그렇다는 얘기는 출혈되는 기간도 오래일 수 있으니까 빈혈되거나 철분 결핍될 확률도 좀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치면은 영양분이 더 땡겨요. 생리기간이 식욕이 길면. 더 그러면 네, 확 먹어야 되니까. 이것만 해도 그러니까요. 단서가 너무 많은데요. 네. 예, 그리고 생리전 증후군이 있다는 얘기는 과식한다, 그때 잘 붓는다, 체중 증가 있다가 있으니까 이때를 공략해야죠. 생리하기 일주일 전은 내 몸은 무슨 상태냐면 임신을 기대하고 있는 상태예요. 한 달에 나는 번씩 원하지 않지만 그런 기대를 자궁은 한다고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내 생각 말고. 그러네. 내 몸에 맞춰야 돼. 그래서 그 준비를 할 때는 부어요. 맞네. 단 것도 땡기고. 의학적으로 맞는 거. 맞죠? 화도 나요. 4kg씩 쪄. 근데 생리를 시작하는 순간 4kg가 확 빠져요. 그건 수분이 빠지는 거겠죠. 이걸 알고 이제 공략을 해야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구나. 예, 일단은 생리 일주일 전에 오히려 다이어트를 한다의 개념으로 가지는 게 그래요? 훨씬 좋고 생리를 시작하는 경우라면 출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뭘 보충해야 되겠어요? 철분 보충해야 되니까 이때 고기를 먹는 거예요. 고기나 달걀이나 먹는다면 네. 선지 해장국도 좋고요. 네. 그런 정도의 생리전 일주일 때 다이어트하고 생리 시작하면 고기 먹는 쪽 개념으로 이렇게만 2주를 보내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여성이라면 적어도 다이어트에 생리 주기에 따른 개념이 없다면은 저는 그건 안 맞다고 생각해요. 주기마다 너무 다른데. 맞아요. 그렇죠? 저는 생리 끝나고 잘 빠지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쵸, 그쵸. 네. 그럴 거면 뭐 다이어트를 할게요. 그건 그렇죠. 그죠, 그죠.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들을 그냥 형식적으로 해주신다라는 느낌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강검진도 잘 안 받는 게 어차피 가면 살 빼라고 하니까 나도 아는데 못하니까 좀 답답했어요. 솔직히 저도 알아요. 살 빼면 건강해지는 거. 근데 못하니까 이러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조금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걸 좀 두려워했어요. 근데 오늘 선생님을 만나면서 이 원리를 알고 그냥 살 빼라는 말이 아니고 건강해지자라는 말로 들려서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번에 나오실 때는 제대로 된 다이어트 해서 건강하게 그렇게 해서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35 전까지는 공부를 해야 해야 되니까. 좀 하겠습니다. 예. 네,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오늘 진짜 좀 유익한 촬영이었어요. 기분이 나쁘면 살이 안 빠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진짜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올라가가지고 그거 혈당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매일 기분 좋기로 했어. 알았죠? 우리 모두 약속해. 기쁘게 살기로.